그러면 다시 공손으로 갈게요. 자, 세무 2급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주로 이제 공손을 어떻게 처리하냐 주로 이런 걸 배우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공손이 몇 개인지. 그죠? 근데 여기는 그 공손이 몇 개인지를 구하는 게 좀 복잡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자, 보실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건데 우리가 공손이라는 건 공정, 만드는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했다. 손실이 발생했다. 즉 우리가 불량품이 발생한 걸 우리가 공손이라고 하죠. 만드는 과정에서 손해가 난 거니까. 자, 그리고 비교하실 게 우리가 작업 폐물은 우리가 찌꺼기나 조각, 뭐 톱밥이라든지 아니면 닭으로 따지면 닭털 같은 거. 알죠?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작은 것들 있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건데 우리가 정상공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업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량품을 정상공손, 알죠? 정상공손이라고 하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상공손은 제조 원가에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정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불량품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정상품을 얻기 위해서 불량품이 우리가 희생을 했다라고 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정상 공소는 뭐냐면 작업자가 실력이 딸려서 아니면은 놀다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불량품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정상 공손 같은 경우에 당연히 방지할 수 있는 공손이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미 배웠지만 비정상적인 공손은 무조건 우리가 영업의 비용이에요.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건 일회성이 일회성. 경영성과에 평가되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회계 1급. 자, 그리고 이제 세무 2급인데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비정상 공소는 무조건 영업의 비용이니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정상 공소는 정상품에 가산해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정상품인지 아닌지는 언제 하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사람이 품질 검사할 때 지금으로 따지면 기계가 검사하죠, 여러분들. 기계가 검사해서 정상품이 통과시켜버리고 맞죠? 우리가 기계가 검사를 안 하거나 기계가 빠꾸시켜버리면 그건 우리가 불량품, 정상품이 아니니까 빠꾸시켜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여기 우리가 정상공소는 완성품과 검사 시점을 통과한 기말 제공품에 배부를 해줘야 된다. 이게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완성품은 정상품일까요? 아닐까요?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항상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 맞죠? 선생님 사기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 마시고 제발. 그렇죠? 완성품은 무조건 정상품이에요. 알죠? 다만 제공품은요.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은 검사를 통과했으면 정상품으로 판별이 됐으니까 통과를 시킨 거고 만약에 검사 시점을, 여기 핵심이죠?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정상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검사 시점을 통과한 기말 제공품은 정상품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검사를 몇 % 시점에 한다 이렇게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가 무언가 종합원가 계산에서 우리가 복잡한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선 완성도라고 문제에서 주면 해당 위치에 있다라고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눈에 들어와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보죠. 저희 사례 들면 여기 사례. 자, 만약에 우리가 검사를요, 정상품인지 아닌지 검사를 언제 하냐면 50% 시점에 한대요. 근데 기말 제공품은 완성도가 70%래요. 완성도 이꼬르 위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얘를 만약에 1번이다라고 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50% 시점에서 우리가 여기 사람이 검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이 70%까지 갔다라는 건 검사를 통과한 거예요?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했죠? 통과하고 20% 갔잖아요. 그럼 왜 요 졸라맨이 통과시켰을까요? 정상품이니까. 맞죠? 그래서 검사 시점보다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높으면 얘는 정상품이니까 검사를 통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말 제공품이 뭐가 되냐면 정상품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반면에 만약에 2번 기말 제공품 2번 기말 제공품이요 30%에 있대요. 기말 제공품이 30%에 있으면 검사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으면 정상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검사 시점은 50%인데 얘가 완성도는 30%면 정상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정상품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궁예도 아니고. 그죠? 완성이 20% 됐겠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궁예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요걸 잘 잡으셔야 돼요. 요거.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252페이지 예제 가지고요. 우리 시험에 어떻게 공손품을 계산하게끔 출제를 하는지 좀 볼게요. 자, 252페이지 가시죠, 여러분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잘 봐주셔야 돼요. 252페이지. 공손품. 자, 자료 1번 보겠습니다. 자, 기초 제공품이 1000개. 그러니까 전년도에 1000개를 만들다 말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완성도는 70%고요. 그 다음에 2번, 단기 투입량은 단기 착수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1번하고 2번이 제공품 T 계정 왼쪽이잖아요. 그럼 제공품 T 계정 왼쪽은 만 개죠, 다 보시면. 그 다음에 3번, 단기에 완성된 게 8000개고요. 그 다음에 4번, 기말 제공품이 2000개가 돼야 맞죠, 원래? 근데 갑자기 1900개고 완성도가 60%래요. 맞죠? 그럼 지금 100개가 빵꾸 나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 잡으시면, 내가, 여기, 제공품 차변이 완성시킬 수 있는 수량이 10,000개예요. 맞죠? 왜냐하면 전년도에 만들다 만 개 1,000원이고 올해 새로 만들기 시작한 게 9,000개면 10,000개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기말의 제공품이 1,900개가 완성 안 된 거죠. 그럼 나머지 8,100개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8,000개만 완성이 된 거야, 보니까. 그럼 나머지 100개는 불량품 생겨버린 거예요. 맞죠? 불량품이 생겨도 우리가 어때요? 내가 떡볶이를 만들고 있다가 완성이 되면 감소도 하지만 떡볶이는 언제도 감소하냐면 만들었다가 갑자기 떡볶이에 모르고 내가 소금을 다 쳐버렸어. 죄송해요. 그럼 버려야 되잖아. 제공품이 감소하지. 맞죠? 그래서 나머지를 공손품으로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10,000개, 10,000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빵꾸 나는 오른쪽에 공손 적으시면 돼.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5번 볼게요. 5번. 5번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밑줄. 검사는 완성도 50%인 시점에서 실시. 그러니까 졸라맨이 50%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로 따지면. 자, 50%인 시점에 실시하고 정상 공소는 밑줄. 정상 공소는 단기 합격한 수량의 1%로 가정. 합격이다라는 건 정상품이다라는 뜻이 완성품이 아니라 그럼 질문 완성품하고 정상품은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예요. 완성됐다. 그건 딱 완성된 거고 정상품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리모컨이 아직 완성은 안 됐대. 근데 잘 그 뭐라고 해야지? 공정대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정상품이잖아. 정상된 거. 정상품. 알죠? 그래서 완성품하고 정상품이 같은 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알죠? 미완성된 것도 자체적으로 설계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상인 거잖아요. 음.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말도 쓰죠. 뭐 잘 모르겠죠. 뭐 우리가 삼성전자가 뭐 만들고 있을 때 요게 우리가 정상이면 뭐 수율이 나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수율. 맞죠? 그거는 테스트하는 우리가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얘가 잘 돌아가면 그거 정상이네 이렇게 보는 거고 완성을 정말 완성이 딱 된 거고. 맞죠? 근데 우리가 정상이다라고 할 때 제공품도 우리가 정기적인 기능을 잘 하고 있으면 정상이네 이렇게 보거든. 그죠? 방금 괜찮았다. 이 사례 들어야지. 이렇게 찾는 거, 이렇게. 개소리하고 있죠. 계속 볼게요. 자, 나머지 물은 뭐냐면, 그럼 이 공손품 100개 중에서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이 몇 개인지 찾으라는 거예요. 알죠? 그럼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은 평균법과 선의선출법 두 개로 나누죠. 그죠?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공손 있잖아요. 공손은 평균법의 논리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내가 작년도에 검사를 한 것도 올해 검사를 처음 한 것처럼 가정한다. 이런 논리는 못 써요. 어떻게 그런 논리를 써요, 여러분들? 맞죠? 작년도에 검사를 분명히 받았거든. 근데, 아니야. 안 받은 걸로 가정하고 올해 새로 검사한 걸로 봐. 이런 게 어딨어. 맞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선입선출법이라고 쓴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요 공손품은 평균법으로 풀든 선입선출법으로 풀든 다 선입선출법의 논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공손 똑같아요. 알죠? 자, 그럼 여기다 그림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여러분 기초 제공품이 몇 프로의 위치에 있어요, 지금 몇 프로의 위치? 그렇죠? 70%의 위치에 70%의 위치에 있죠? 맞죠? 근데 검사는 언제 한대요? 50%. 맞죠? 그럼 졸라맨이 50%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의되세요? 50%. 요게 있어요.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 70%의 위치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초 제공품은 작년도 거죠? 그럼 기초 제공품은 작년도에 검사를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20%더 갔잖아, 검사 받고. 그럼 기초 제공품 1000개는 정상품이었다, 아니었다? 맞다. 맞죠? 정상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어디 갔어? 얘는 일단 정상품. 자, 그러면 이 단기에 완성된 건 기초 제공품 1000개가 먼저 완성이 되고 나머지 7000개가 단기 투입분해해서 그 다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이 작년도 거죠, 작년. 그럼 작년도 거가 검사를 동그라미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근데 여기 제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밑줄 친 기초 제공품 1000개는 단기 작년도에 만들다 만 걸 올해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완성시키려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30%더 작업해야죠. 그러면 얘는 이미 전년도에 검사를 받았죠. 받았으니까 올해는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맞죠?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올해는 검사를 못 받아요. 올해 검사를 못 받았다라는 건 이미 과거의 정상품인 게 판별이 났으니까 올해는 얘를 우리가 정상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얘는 어디 갔어? 기초 있죠. 기초 제공품은 이미 전기의 검사를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정상품이니까 통과를 시킨 거예요. 됐죠? 근데 올해 또 검사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검사를 두 번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 되세요, 여러분들? 요거. 자, 그 다음에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은 무조건 검사를 받습니다. 단기에 시작해서 단기에 완성시키면 당연히 단기엔 검사 무조건 받죠. 그렇죠? 여기는 단기에 검사를 통과한 것의 1%를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기초 제공품은 전기에 검사를 받았지 단기에 검사 안 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완성도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기말 제공품. 그렇죠? 60%죠. 그럼 여기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럼 기말 제공품은 지금 60% 시점에 있는 거예요. 동의되세요? 60% 시점에 위치해 있는데, 그럼 얘는 검사를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기말 제공품. 통과했죠? 통과했다라는 건 정상품이니까. 그래서 얘도 통과를 한 거예요. 기말 제공품 1,900개도 검사를 통과했어요. 올해. 맞죠? 그걸 제가 주석이로 막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단기 중에 검사를 받은 건 7,000개, 1,900개, 8,900개죠. 그럼 아까 단기에 검사를 합격한 것의 1%를 정상공소로 온다라고 했으니까 8,900개의 1%인 89개를 정상공손으로 보는 거고요. 단기 중에 검사를 합격한, 맞죠? 그럼 나머지 11개가 비정상이 되겠죠, 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셔야지 그냥 생각하면 건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런